안녕하세요, 후레드군입니다. 오늘은 제 13강입니다. 요번에 조금 빨리 업로드가 됐죠. 12강 끝나고 바로 그다음에 올라온 건데, 지난 시간에 것들 공부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들으시면서 받아 적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직접 복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뭐 다른 교재도 참고하시고 뭐 사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강까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초독일은 원래 목표가 15강까지였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회수나 여러가지로 봐서 반응들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해야죠. 페이스북에도 페이지 만들어졌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분들하고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치킨값 주시는 거, 치킨 한 마리 사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독일어 말고도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앞으로 이게 초급 독일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최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강은요, 귀여운 동물이 두 마리가 보이죠? 멍멍이하고 고양이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텐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몇 강에 걸쳐서는 좀 문법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걸 살짝 덧붙이는 그런 개념으로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회화적인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서로 고양이하고 멍멍이하는데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가운데가 Name, 그 다음에 Land, Ort, Alter, Beruf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예를 들면 Name, 이름이 뭐예요?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쪽에다 예를 들면 질문을 쓰면 이쪽에 답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질문을 쓰고 오른쪽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다?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독일어로 물어보면 여기다가 대답을 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자, 그럼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면 뭐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독일어로?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혹은 너라고 물어봐도 돼요.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봐도 돼요. 뭐라고 하면 되죠? 기억이 안 나실라나? 혹시 모르실라나? 자, 그럼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은 어떻게 하죠? 대답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Mein Name ist 라고 했죠. Mein Name ist, 예를 들면 뭐 Fred, Mein Name ist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Patrick, Mein Name ist, 뭐 Claudia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Mein Name ist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sein 동사를 써서 Ich bin Patrick, Ich bin Claudia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고, 또 하나가 ich 다음에 heiße, 그쵸, heißen 동사를 써서 ich heiße, 예를 들면 뭐 니콜라 이런 식으로 ich heiße, 뭐 Claudia ich heiße, 뭐 Patrick ich heiße, 뭐 Max ich heiße, Till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3가지 답변이 가능했죠. Mein Name ist 하고 Ich bin 하는 거하고 Ich heiße 하는 거하고 3가지 답변이 가능했는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V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V, 영어의 how와 같다. V, 영어의 how와 같은데 그게 쓰임이 좀 다르다. 영어로 이름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죠? What is your name? 해서 What's your name? 하죠. What is your name? 해서 What's your name? what을 썼어요. 독일에 was거든요. what을 썼는데 독일어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Wie ist Ihr Name? Wie ist dein Name? 해가지고 Wie,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쓴다. Wie heißen Sie? 라고 쓰든지 Wie ist Ihr Name?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좋은 건 지금 이 화면 요렇게 두고서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 채워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뽑아놓고도 요렇게까지 딱 반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밑에를 안 보고 직접 채워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렵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예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문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갖다가 끼워 넣기를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채워보는 거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밑에 있는 예문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식의 표현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대답하는 것만 봐봐요. 자기 이름 대답하는 총 3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3가지 중에 뭘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꼭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다. 구조적으로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일단 이름 말하는 거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Wie ist Ihr Name 혹은 Wie ist dein Name 할 수 있고, Wie heißen Sie 할 수 있고, Wie heißt du 할 수 있죠. 그 질문하는 법을 써드릴게요. 네. 왜 이쪽에 뜨지 이게? 희한하네요. 여기다가 해서 메모 추가 눌렀는데 이쪽에 뜨네요. 좀 희한하네. 일단 뭐 적어볼게요. 자, Wie heißen Sie 하면 존칭의 Z예요. 이거는 Wie heißen Sie 할 수 있고, 또 같은 존칭형으로 Wie Wie ist Ihr, 이거 I어는 대문자입니다. Wie ist Ihr Name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I어는 소유격이요. 당신의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형 그냥 du, 너, 존칭 없이 쓰는 걸 쓰면 Wie heißt du? 우리 heißen 동사의 이거 동사 변화 배웠죠? Ich heiße, du heißt, er, sie, es heißt, wir heißen, ihr heißt, sie heißen, sie heißen.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물에도 한 2번에 걸쳐 써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반드시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Wie ist dein Name 쓰면 이것도 일반형이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으로는 Wie heißen Sie, Wie ist Ihr Name가 있고, du를 쓸 때는 Wie heißt du 혹은 Wie ist dein Name 이렇게 2가지 표현을 쓸 수 있더라 라는 게 설명인데, 같은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밑에서. 자, 밑에 내려보면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Wie ist Ihr Name 보이죠? Wie ist Ihr Name?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요. Mein Name ist Thom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ein Name ist Thomas. 근데 우리 뭐 배웠어요? Mein Name ist Thomas 말고 Ich bin Thomas 혹은 Ich heiße Thomas. 둘 다 상관없죠. 셋 다, 3가지 다 상관없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nd. 출신 국가를 묻고 싶은 건가 봐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너 어느 나라 출신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물어봤죠?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아마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물어보는 건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건 배웠죠. 나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나 어디 출신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배웠죠? 제가 2가지를 묶어서 가르쳐 드렸는데 뭐하고 뭐가 같이 다닙니다. 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나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다. 난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사람입니다. Ich 해놓고 뭐라고 말하죠? Ich komme 그 다음 뭐야? Ich komme aus죠. Ich komme aus.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Ich komme aus. 그래서 ich komme 다음에 aus 붙이고 그 다음에 뭐 Deutschland, Frankreich, 뭐 Südkorea, ich komme aus den USA, ich komme aus Amerika, ich komme aus 뭐 어디가 좋을까요 또? Großbritannien, ich komme aus Spanien, ich komme aus 뭐 Italien, Griechenland 다 가능하죠. 어디든 간에. aus Kanada, aus Argentinien 별군데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양식만 맞으면 됩니다. 밑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Ich komme aus Frankreich. 아하, 프랑스 출신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묻는 방법이 있어요. 너는 어디서 왔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세 번째. Woher kommst du? Woher kommst du?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Ich komme aus 라고 대답합니다.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Frankreich.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Woher kommst du?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Frankreich.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Spanien.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Südkorea.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Japan.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 말고 그럼 Z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Z. 우리가 command 동사에 대해서도 동사 변화를 배웠죠. 그럼 Z, 대문자 Z, 존칭일 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Z를 쓰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Woher?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Woher 다음에 Z일 때 command 동사 변화 기억나시죠? 존칭일 때 Z와 they, 걔네들이라고 하는 그 Z일 때는 어떻다?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oher kommen Sie 하면 되죠. woher kommen Sie. 잘 받아 적고 계시나요? woher kommen Sie 하면 되겠죠. woher kommen Sie. woher kommen Sie 라고 하면 되겠죠. woher kommen Sie. Sie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존칭이니까. woher kommen Sie? Ich komme aus Frankreich.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Frankreich. Woher kommen Sie? Ich komme aus China. China는 China예요. China하고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 China라고 읽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남부 독일에선 China라고 안 하고 China라고 읽기도 한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알려드렸어요. 힘이 이게 첫날 했을 거예요. 아마 화학 단어인데 케미도 남부에서 일부 그 일종의 사투리식으로 케미하고 읽을 수도 있다. 근데 히나가 아니라 키나라고 한다고 해서 또 완전히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키나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히나, 키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케미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Ort 이거는 우리 배웠죠. 대답하는 건 또 배웠을 거예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라고 할 때 ich, 나 어디 삽니다. 나 서울 살아요. 어떻게 대답하죠? 독일어로 ich 다음에 이것도 가르쳐 드렸는데 ich 다음에 wohnen 동사를 쓴다 그랬죠. wohnen 동사 어떻게 활용하죠? 기억하시나요? wohnen 동사 어떻게 활용하죠? ich wohne 다음에 뭐? 전치사 뭐? ich wohne in. 그렇죠. Ich wohne in입니다. Ich wohne in Seoul. Ich wohne in Tokyo. Ich wohne in Peking. Ich wohne in New York. Ich wohne in Berlin. Ich wohne in Mainz. Ich wohne in Frankfurt. 이런 식으로 ich wohne in 하고 도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ch wohne in Tokyo. 도쿄는 동경이죠. 동경. T-O-K-Y-O죠. 그 영어로는 독일어는 T-O-K-I-O예요. 알아들으시기 T-O-K-I-O. 토키오라고 씁니다. 도쿄. 그거죠. 그리고 베이징은 패킹이라고 써요. 패킹. P-E-K-I-N-G. 그러니까 P-E-K-I-N-G에서 패킹이라고 씁니다. 베이징은. 뭐 그다음 베를린 이런 거 아실 거고,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다 아실 거고. 그래서 ich wohne in 하고 썼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어느 출신이니라고 할 때 woher kommst du, woher kommen Sie 했죠. 어디 사니,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wo wohnen Sie, wo wohnst du? 라고 물어봅니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wo
wohnst du? wohnen 동사의 동사 변화 형태 일어났죠. kommen 동사의 kommst도 했고, wo wohnst du? wo wohnst du? 이거의 존칭형은 wo wohnen Sie? wo wohnen Sie? 어디 사십니까? 너 어디 사니? 자, 앞에서 독일어의 기본적인 동사 변화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겁니다. Wo wohnst du? Wo wohnen Sie?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할 수가 없죠. 제가 스크립트 안 올리니까. 근데 예습은 바라지 않아요. 제가 해놓은 것들을 철저하게 복습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습은 중요해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예습하는 건 필요 없어요. 복습만 철저하게 하면 돼요. 예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수업을 안 듣거든. 왜냐면 이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집중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괜히 지루해지고. 그래서 예습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끝나고 복습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터라고 되는 이 부분이 이게 나이예요. 나이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나이 물어보는 거는 모르겠지만 대답하는 건 배웠죠. 우리 나이 대답 어떻게 하죠? 나는 20살입니다. 독일어 어떻게 하죠? Ich bin 그 다음 20 어떻게 20 숫자 20 뭐죠? 숫자 20 지난 시간에도 숫자 한번 읽었는데 숫자 20 뭐라고 하죠? 20였죠. 20 그럼 나는 20살입니다. Ich bin 20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full sentence, full 사츠로 만드는 게 좋죠. Ich bin 20 Jahre alt였죠. Ich bin 20 Jahre alt. 나는 24살입니다. 24 어떻게 말하죠? 24? 영어처럼 24 하고 있는 게 아니라 4 and 20잖아요. 그죠? 4 und 20잖아요. Ich bin 4 und 20 Jahre alt. 이렇게 해야죠. 난 35살입니다. Ich bin 35 Jahre alt. 이렇게 가야 되고 18살입니다. Ich bin 18 Jahre alt. 23살 Ich bin 23 Jahre alt. 이렇게 가야 됩니다. 숫자를 배운 것도 다 쓰임이 있죠. 이렇게 0부터 20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봅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한 번에 그 수업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꽤 돼요. 복습하고 철저하게 다 분석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꽤 많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나간 거 그냥 끝났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사실은 1강 하고 그 다음날 1, 2강 하고 그 다음날 1, 2, 3강 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거, 두 번째는 1, 2번, 세 번째는 1, 2, 3번, 네 번째 1, 2, 3, 4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되겠죠. 계속 복습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뭐 앞에 거 복습할 때 맨날 보던 거니까 그냥 스르륵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알터 나이를 대답할 때 Ich bin 뭐뭐뭐 Jahre alt라고 대답을 했는데 물어볼 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Wie alt bist du 하고는 Wie alt bist du Wie alt bist du 너는 How old are you 그겁니다. How old Wie alt bist du are you How old are you Wie alt bist du 하면 Ich bin 20 Jahre alt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Wie alt bist du를 존칭형 Sie를 써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wie alt까지 쓴 다음에 sein 동사의 sein 동사가 존칭형 sie 어떻게 변하냐면 존칭일 때 어떻게 변하나요? 그렇죠. sind잖아요. Wie alt sind Sie 하고 써야죠. Wie alt sind Sie? 좀 발음이 빨라지면 Wie alt sind Sie처럼 들리지만 Wie alt sind Sie 하고 물어봐야 돼요. Wie alt sind Sie? Wie alt sind Sie? How old are you? 그죠? Wie alt bist du? Wie alt sind Sie? 하고 두 가지 표현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박스 위에 왼쪽에다가는 Wie alt bist du? 혹은 Wie alt sind Sie? 하고 두 개를 각각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Wie alt bist du? Wie alt sind Sie?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건 안 배웠어요. Beruf. 이 단어 차라리 생각보다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이게 R 발음, R 때문에 베루프 하거든요. 근데 베루프라고 하면 베루프 어때요? 루프. 비교적 입의 앞쪽에서 나죠. 베루프 이런 식으로. 근데 베루프, 루프 안쪽에서 소리가 나죠. 베루프하고 베루프 다르죠. 베루프라고 하면 루 혀의 앞쪽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베루프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베루프라고 하면 혀보다는 목 안쪽의 소리죠. 베루프 마치 배후프처럼 들리는 소리죠. 베루프 이제 L, R 발음이 좀 쉽지 않다. R 소리가 나는 게 베루프. 자, 직업을 물어볼 땐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Was sind Sie von Beruf라고 물어봅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자, 그럼 두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직업이 뭐니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Was bist du von Beruf 하면 되겠죠. 배웠죠. 사인동사잖아요. Was sind Sie von Beruf 하든지 Was bist du von Beruf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as sind Sie von Beruf 라고 물어보든지 Was bist du von Beruf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여기 나와 있어요. Ich bin Journalist. 원래 독일어의 여트는 영어의 Y 같은 발음이면서 요 소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journalist라고 그냥 읽습니다. journalist. Ich bin Journalist. Was sind Sie von Beruf? Was bist du von Beruf? 근데 주의할 점, student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학생은 이건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내려가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Was sind Sie von Beruf 써있죠. 근데 여기에 Was machen Sie berufli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Was machen Sie beruflich? machen은 무엇을 하다 do에 해당하는 거. 영어의 do. Was machen Sie beruflich. 여기서 beruflich는 이 beruf라는 직업이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직업적으로 여기서 부사가 되겠네요. 형태상. 자, 참고로 많이 나와서 그런데 독일어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는 ly를 붙이죠. 부사에다가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독일어는 형용사냐 부사냐 형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이 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문장에서 부사 역할 너는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부사 역할이겠네요. Was machen Sie beruflich? 직업적으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업으로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왼쪽엔 영어, 오른쪽엔 독일어 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적어드렸어. architect. 영어로 architect, 독일어 der Architect. automechanic, 여기는 automechaniker, baker, der Bäcker, 이런 식으로. cook 배웠죠? koch 배웠죠? köchin도 배웠네 우리. arzt와 ärzten도 배웠고, angestellte 배웠고, Arbeiter,
배웠고 할 거. journalist 오늘 나온 거 musiker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네 직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거 참고로 같이 영어랑 대조해서 보시고 그러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직업을 보는 편까지는 다 같이 해봤네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10가지 문장을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순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Was sind Sie von Beruf? Ich komme aus Frankreich. Ich bin 12 Jahre alt. Wo wohnst du? Mein Name ist Thomas. Woher kommst du? Ich wohne in Osnabrück. Ich bin Journalist. Wie alt bist du? Wie ist Ihr Name? 네, 요렇게 10가지 문장이었고 우리가 따로 공부한 것들이 꽤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같이 적어 놓으시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보니까 알겠죠? 그동안 앞에서 독일어 동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숫자라든가 그걸 다 같이 왜 배웠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직접 변형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내 앞에 게 복습이 안 돼 있으셨다면 조금 뭐랄까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적어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최초로 과제가 나가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Hausaufgaben 이게 과제, 숙제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통 하하고 아만 써놔요. Hausaufgaben에서 아만 써놓는데 der, die, da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성을 적는 거 일단 여기는 첫 번째 여기 칸에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전부 다 관사가 안 써있죠. 성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t를 찾아서 사전을 찾아서 이게 der, die, das는 여기다 남성이면 der bet, 여성이면 die bet, 중성이면 das bet 하고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der, die, das를 앞에 써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복수형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Lehrer, 선생님이죠. der Lehrer의 복수형은 그대로 die Lehrer더라. 이게 여성이었으면 Lehrerin 했겠죠. 얘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d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x 쓰시면 됩니다. 없다고. 없으면 그냥 점을 찍어 놓으셔야 되고 없는 거는. 그렇게 해서 bet의 성을 앞에 쓰시고 bet의 복수형은 무엇인지 관사 d 뭐 kind의 복수형은 뭔지 fenster의 복수형은 뭔지 schul의 복수형은 뭔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단어의 뜻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성을 찾아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복수형 die Mutter에 대한 복수형 우리 같이 했는데 뭐였죠? die Mutter에 대한 복수형 기억나시나요? Mutter에 대한 복수형 die Mütter라고 해서 umlaut만 붙이면 되더라. die Mütter umlaut가 붙어서 복수형 되는 게 또 뭐 있었냐면 der Vater에서 die Väter로 바뀌었죠.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Der Vater, die Väter, die Mutter, die Mütter 이렇게 umlaut만 붙어서 복수형 만들고 우리 이거 배웠네. 슈둘의 복수형 배웠네. 슈둘 복수형 배웠는데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서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내용들을 쭉 불러드리고 혹은 요거는 답지를 따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번에는 요거 꼭 채워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 수업 듣기 전에 요거 다 채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앞에 있는 거 오늘 우리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기본 회화에서 필요한 어떤 문장들이니까 꼭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3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